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이토리 씨의 부자의 운이라는 책으로 찾아왔는데요. 운은 힘이 셉니다. 실력보다 셉니다. 일본 개인 납세 연속 랭킹 1위에 사이토 이토리 씨의 운 경영 입문서라는 부제가 있는 이 책. 부자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사이토 이토리 씨의 지혜와 철학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도리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득이 됩니다. 돈을 불러 모으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덧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도 불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운이 좋다는 말만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경마처럼 한 방에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끊임없이 창출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손님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며 상품을 만들어 왔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뭔가 특별한 성공 비법을 기대하고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진실이 그러하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정도라면 뭔가 특별하고 신기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으면 벌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이토 씨는 돈과 관련해서 뭔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장사에 관해 묻는 게 아니라 돈에 관해 뭔가 하는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럼 저는 돈이 흉하게 구겨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림을 맞춰 가지런히 두는 정도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벽에 그림을 걸 때 거꾸로 걸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한 말이 돈의 그림을 맞춰 가지런히 지갑에 넣어두면 부자가 된다느니, 사이토 씨는 매일 밤 돈을 다리미질하고 있다느니 라는 식으로 퍼져나가더군요. 물론 이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농담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도 농담은 그저 농담으로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상인들은 곧잘 돈을 다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껏 돈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이 나에게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자기에게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간 당신이 고생합니다. 돈에게도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강도가 식칼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이것은 식칼이 잘못한 걸까요?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식칼은 생선을 자르기 쉽게 만든 도구입니다. 사람을 찌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식칼한테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식칼로 찌른 사람의 잘못이지요. 이제 화제를 돈으로 돌려봅시다. 부자가 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떨어져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다면 이는 돈의 잘못일까요? 사람의 잘못일까요? 물론 이 경우에도 태도가 변해버린 사람, 강도짓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변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며 두둔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논리는 식칼로 사람을 찔러 상처를 입힌 것은 식칼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중에는 굉장히 힘이 센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를 운전할 때는 나름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른 차와 충돌해 버릴 테니까요. 남자 중에는 이런 차를 몰고 술에 돌진하는, 다시 말해 술에 돈을 왕창 퍼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 중에는 명품에 빠져 돈을 물 쓰듯 하는 사람도 있죠. 돈이란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 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런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운전이 서툰 사람의 잘못이지 자동차의 잘못은 아닙니다. 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만, 누군가 당신에게 더럽다느니 나쁜 놈이니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게도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돈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여기죠. 왜냐고요? 돈이 없으면 옛날처럼 물물 교환을 해야 합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데 쌀 까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은 인간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화폐라는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돈이 신의 배려에 의해 생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감히 돈에 대해 더 이상 나쁜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돈을 좀 더 소중히 다루게 되겠죠.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돈이 힘을 갖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한 건 언제쯤입니까? 예전에 어느 잡지사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흘리지 않고 가게까지 잘 들고 가서 과자를 사오곤 했습니다. 지금의 가치관도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 뭔가 보통 사람과 특별히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사실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 무슨 거창한 가치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꼭 말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이 가져다 주는 고통, 그리고 돈이 지닌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화를 부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돈 자체가 화를 부를 리는 없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고생한다면 그것은 필요 이상의 돈을 추구하기 때문이거나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이거나 둘 중 하나죠. 하지만 돈 그 자체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월급이 깎이면 마음은 좀 상하겠지만 사실 그 또한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른 문제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뭔가 대단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최근 몇 천억 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전국 각지에 호텔 수준의 보양시설이 세워졌지만 그렇게 많은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었던가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폭포수를 소주잔으로 받으면 소주잔만큼의 물만 받을 수 있죠. 만약 양동이로 받는다면 양동이 크기만큼의 물만 받을 수 있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돈이 힘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돈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 천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고 있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건네줄 수 있다면 그 돈은 힘을 얻게 됩니다. 비록 빵 한 조각일지라도 그걸 받는 상대방은 매정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아직 정이라는 게 살아있구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빵 한 조각의 가격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럴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돈 자체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돈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늙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경제관념입니다. 앞으로는 연금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관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관념이라고 해서 무슨 경제학 책에 나와 있는 어려운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5년, 10년을 타다 보면 슬슬 새 차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차를 바꾸듯 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50세가 되든 60세, 70세가 되든 이 몸 이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서히 기능이 약해집니다. 당연히 수리비가 들죠. 그래서 직장인에게는 정년 퇴직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게다가 여성들은 꾸준히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화장품에 쓰는 돈도 30대가 되면 20대에 쓰던 수준의 3배로 뛰어오르죠. 그럼 40대,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하여튼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을 수는 없으니 저축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경제관념이라기보다 생활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경영자들은 이 정도 관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영자라면 누구나 자기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를 껴안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경제관념 같은 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사실,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요. 여러분, 사이토이토리 씨의 돈에 관한 지혜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부자의 운을 조금 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 업나잇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